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학습활동 보시면, 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바로 정전기에 대해서 혹은 정전기가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고, 자, 바로 목적, 정전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요. 자,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래. 자,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잘 생기는 까닭은 건조할 때 생겨서요. 정전기는 왜 생기죠? 마찰 때문에 생겨요. 지성 피부인 사람과 건성 피부 중에 누가 더 건성이요? 왜? 건조할 때 잘 생기니까요. 자,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은 어떤 게 있었어요? 복사기, 집진기, 랩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라고 했어요. 자,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하는 방법, 분석. 자, 검은고는 줄이 6개인 내판에 검은고와 가야금을 견주는데 반대로 서로 다르다.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점으로 설명합니다. 대조.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원인. 학교에 지각을 한 게 결과. 자,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자, 축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 뜻을 풀어준다. 정의.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고 있죠. 은행나무 예를 들었어.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예를 들면 예시. 이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설명 방법을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하고 나왔으니까 예시고, 정전기란 바로 정전기의 뜻,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정전기의 개념, 정의.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전기가, 자, 실생활의 전기와 정전기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차이점, 비교와 대조. 자, 차이점은 엄밀히 말하면 대조지만 문제 풀 때 비교와 대조가 묶여 있을 겁니다. 자,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 구성 요소로,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석.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까? 그 원인이 나올 거야. 그 까닭. 그래서 인과. 자, 설명 방법 설명이 한 번 더 아래 나오고 있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나서 뭐 하랬어? 구조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조. 자, 처음 부분은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처음은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 자, 물론 처음 부분에 예시도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줄 거야. 정전기의 개념이라서 정의만 쓴 거야. 원래는 정의도 나오고 비교 대조도 나오지만 개념이니까 정의.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이니까 인과.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예를 들어줬으니까 예시. 자, 그리고 여기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시.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제안하고 마무리. 자, 설명 방법이 적절했냐? 이 설명 방법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써줘야 돼. 자, 개념, 정의면 나 정전기가 뭔지 잘 알 수 있었어. 자, 중요한 거 여기 정의를 써서 정전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적절하다 혹은 이해를 도와줬기 때문에 적절하다가 들어가면 돼. 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다 썼다. 정전기의 특성
합성 예방법을 설명할 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예시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음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이라고 해서 한중일 세 나라를 견주면서 비교 대조 나올 거고, 이런 문화 때문에 젓가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과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한다. 한중일 삼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가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사용법, 재질,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젓가락은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길이와 모양 등의 차이가 있다. 포크와 젓가락을 견주어서 비교와 대조, 물론 대조예요. 각 나라의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중일, 자, 어떤 내용 보겠다.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이에 따른 젓가락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대조와 인과가 나올 겁니다. 중국인은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의 길이를 길게 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자, 젓가락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인과예요.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인과. 일본인은 두 번째 일본, 밥을 먹을 때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게다가 독상, 혼자 먹는 상, 음식을 차려 먹으므로 원인,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는 결과, 일본인은 생선구이, 생선에 야채 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원인, 이런 음식들을 짓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한 결과인과. 자, 오른쪽 오면 한국인은, 자, 이번엔 한국.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자, 중국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므로 원인,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뭉툭하거나 일본처럼 뾰족하지 않았다. 자, 인과와 비교 대조 계속 나오죠?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집어먹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인과. 자,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봤을 때는 비교 대조야. 자, 지금까지 자, 요약 정리 들어가요.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요약 정리했고,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뭉툭하고 일본의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하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되고 끝이 납작하다 하면서 좀 더 정리해줬죠? 자, 비교 대조했고,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젓가락도 문화다라고 해서, 자, 식사 문화가 나오는 부분은, 자, 요렇게 내려가면,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요렇게가 인과, 가로로 요렇게가 비교와 대조. 나라 간의 차이, 동톡함. 자, 그래서 우리 뭐 어렵지 않죠? 자, 윗글에 쓰인 주된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 그리고 인과다. 우선 비교와 대조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인과를 사용하여
각 3국의 식사 문화 때문에 젓가락의 길이와 끝 모양이 달라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 당연히 적절하죠. 자, 비교대조 인과를 써서 자, 각 나라의 식사 문화의 차이가 젓가락의 길이와 끝 모양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